대학생 A군은 대변을 참기 어려워 수업 시간에도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찾는 날이 많았는데요. 속이 남들보다 예민해 배탈이 나는 것으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혈변까지 발생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문외과를 찾았지만 치질은 아니었고 소화기 내과의 진료를 권유받았는데요. 며칠 뒤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인 크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만성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장벽 표면층에 전반적으로 염증과 궤양이 생겨 점막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직장을 침범하기 때문에 설사나 무름변으로 인해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증가하고 대변에 고름이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반해서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나 침범이 가능하여 혈변보다는 복통, 설사가 더 흔하고 소장을 침범하는 경우는 영양흡수 장애를 초래해서 성장기에는 성장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장벽의 전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장관이 좁아져서 막히거나 천공 혹은 누공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국내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2012년 4만 4천여 명에서 2016년 5만 6천여 명으로 4년 새 28%가 늘었는데요. 나이대로 보면 10대와 20대에서 증가폭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원인은 명확하진 않지만 10대에서 20대의 발병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육식이나 즉석식품과 같은 소구화된 식습관의 증가가 관련이 되고 이로 인해서 장내 세균층 변화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염증성 장질환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소장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다양화되고 정확해지면서 조기에 진단을 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염증성 장질환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원이지만 유전병은 아닌데요. 일반인보다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이 병 자체가 드문 병이라 절대적인 위험성이 높지는 않고 자녀에게 유전되지는 않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한 가지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병은 환경적인 요인에 소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장내 세균총의 변화와 이 질환에 대한 유전적인 감수성이 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염증을 점차 진행하고 악화시키는 쪽으로 관여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반응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체계가 장 점막을 외부 물질이라고 오인해 공격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장 점막의 면역세포가 장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활성화돼 장 점막을 공격하는 것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과민성 장증후군, 장염, 치질 등과 비슷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연령 10대에서 30대에서 3주 이상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만성 설사와 복통이 있으면서 혈성 설사가 동반되거나 항문 주위에 통증이 있고 고름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하고 검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항문 주위의 질환, 즉 치루 혹은 고름 등이 잘 낫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는 설사나 복통 등이 없는 경우라도 의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대에 발병하는 경우는 증상이 심할 가능성이 높고 복통 설사에 시달리면서 식사를 거르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되고
장에 염증이 생기면 영양분의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하고 성장 부진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의심하고 검사하여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은 급성기가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 잦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므로 영향을 받을 때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외출하기 전 화장실을 다녀오고 이동 동선과 가까운 화장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합니다. 여기에 항상 여벌의 옷과 휴지를 휴대하고 긴급 상황 시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화장실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법은 없습니다. 임상 증상, 경과, 혈액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 필요하면 소장에 대한 영상학 검사 등을 종합하여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한 후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증상이 있으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점막이 붓고 발적이 있고 점액질이 묻어 있거나 궤양이 있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합당한 소견이 나오면 진단하게 됩니다. 크론병도 증상이 있으면서 특히 항문주의 증상이 동반된 환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을 때 특징적인 기찻길 모양의 궤양이나 조약돌 모양의 점막이 보이는 경우 진단할 수 있고 조직 검사에서도 이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의 경우는 소장만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이더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캡슐 내시경, CT, 소장 MRI 등을 통해서 소장 침범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크론병은 결핵성 장염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항결핵제에 대한 치료 반응을 확인하여 감별하기도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사라졌다고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일시적으로 증상이 없는 상태일 경우가 많으며 과로, 과식, 감기, 스트레스 등 가벼운 자극에도 증상이 재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질환의 원인과 완치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이 개발되어 사용 중입니다. 비교적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염증에 효과가 있는 항염증제를 먼저 사용합니다. 급성 악화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며 면역 조절제는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스테로이드를 중단했을 때 유지약물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치료 성적이 매우 향상되었지만 아직 모든 환자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거나 천공, 출혈, 장폐색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진료를 통해 질환의 상태를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겠지만 평상시에도 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등 생활 습관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식후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 부드럽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관해기에는 엄격한 식사 제한은 필요 없습니다. 질병의 활동기에는 식이 조절이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으로 하루 4번 내지 6번으로 나누어서 식사하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위하여 부드러운 살코기나 생선, 두부, 계란 등을 매 끼니 섭취하도록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100g씩 섭취합니다. 채소 같은 경우는 질기지 않게 무르게 조리를 해서 섭취를 하고 과일은 부드러운 것으로 하루 1번 내지 2번 정도 섭취합니다. 변비와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고 카페인이나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등 식물성 기름은 적당량 섭취하지만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극성이 강한 향신료나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복통이나 설사를 악화시킨 음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식 일지를 써서 어떠한 음식이 나의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알아내서
그러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감, 초조함 등이 있다면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금주금연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은 일반적으로 활동기에는 피해야 하며 관해기에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할 수 없는 질환인가요? Yes, 맞습니다. 이 질환은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악화되는 활동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름 그대로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잘 조절해서 증상과 내시경, 병변 모두 호전된 상태로 잘 유지하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치료약제를 잘 복용하고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관리하면 증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 질환이 없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크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염증성 장질환 증상이 생기고 8년 내지 10년이 경과하면 매년 대장암이 0.5 내지 1.0%씩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도움이 되는 약제를 복용하면서 적절한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서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증상이 호전되면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병이 악화한 급성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격렬한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요. 평생 먹어야 하는 자신의 치료약에 대해서는 약의 이름, 성분, 용량 등을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다면 병을 부인하지 말고 또한 지나치게 움츠리거나 비관하지 말아야 하며 나의 모습 중의 일부로 받아들여 함께 동행하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비록 간격은 짧지만 일반인들이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처럼 주치의와 규칙적인 진료를 통해 질병의 상태를 조절하고 치료약제를 잘 복용하고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관리를 하면 증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 증상이 없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병을 진단받기 전과 동일하게 생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자신의 질병과 상태를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숨기지 말고 그들과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